여기 보세요. 지난번에 채권 얘기했는데 46쪽이에요. 46쪽의 제일 밑에 부분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김민수가 질문 하나 했거든요. 거기 46쪽의 제일 밑에부터 봐봐 다시. 자, 무이표채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얻는 수익률은 10%보다 높다. 자, 이게 왜 높냐고 물어봤는데, 자, 이거부터 설명을 한 번 더 추가하고요. 다시 약간 복습 좀 합시다. 이 표채 같은 경우는 이자율에 따라서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1억짜리 채권을 샀는데 3년 만기 채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자율이 10%라면 1년에 얼마를 받죠? 이자로만? 1억에 10%니까 1,000만 원을 이자로 받을 거 아니냐? 1년에. 그러니까 만약에 분기로 받는다면 250만 원씩 받는다는 걸 지난번에 얘기한 건데, 이게 이표채예요. 만약에 무이표채라면 이걸 어떻게 될 것이냐? 무이표채 똑같이 써있는 액면 금액이 1억 원이고요. 똑같이 3년 만기라고 칠게요. 그리고 얘는 이자율이지만 얘는 할인율이라고 좀 다르지? 근데 개념은 비슷해요. 자, 이랬을 때 내가 1년에 얼마의 이득을 보겠느냐, 그거를 따지면 10%보다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봐봐. 이제 거기 방식이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무이표채는 계산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1억 원짜리 채권을 살 거야. 근데 이거는 3년 후에 1억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1억을 주고 살 필요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좀 할인을 해주는 건데, 할인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어떤 식이냐? 봐요. 이거는 원금, 할인율, 3년, 액면 금액 1억. 이렇게 계산을 하면 거기에 7,500 어딨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 주고 사는 거예요? 요거 주고 사는 겁니다. 7,500을 주고 사는 거란 말이야. 그럼 봐요. 내가 3년짜리를 1억을 주고 살 건데, 3년 만기 1억을 주고 사는데 지금 10%의 할인을 받아서 이렇게 주고 산단 말이야. 그럼 내가 1억짜리를 얼마 주고 사요? 요걸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얻는 총 이득은 얼마예요? 1억에서 빼면 되죠? 근데 귀찮아서 내가 적어 왔단 말이야. 여기 있다. 이게 자릿수가 많아가지고요. 지금 들어가는 금액이 요거, 나중에 받는 금액은 요거까지 포함한 1억. 이게 내가 얻는 거, 이게 내가 투자한 거. 그쵸? 이제 이거 나누면 돼요. 어떻게 나누면 돼요? 내가 투자한 이 비용분에 내가 얻은 수익을 분자로 보내고요. 여기에 100을 곱하면 수익률이 나와요. 그게 얼마냐? 33.1이 나옵니다. 몇 퍼센트예요? 33.1%야. 몇 년짜리죠? 이게 3년이야. 그러니까 33.1%를 3년으로 나누게 되면 대략 1년에는 11.03%가 나오겠지. 이게 뭐예요? 이게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얘 같은 경우는 내가 1억을 투자했지만 어쨌든 수익률은 10%야. 얘 같은 경우는요, 내가 7,500 얼마를 투자했는데 수익률은 11%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수익률이 높아요? 이게 조금 더 높습니다. 똑같은 이자율 10, 할인율 11로 가정을 하면, 만기 똑같다 가정을 하면 이쪽이 조금 더 높아요. 한 1% 정도? 1%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 꽤 크잖아. 1%는 꽤 큽니다. 1억에 1%면 100만 원이잖아요. 꽤 큰데, 선생님 그러면 주로 이쪽을 사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쉽게 따질 수는 없어요. 왜냐? 이건 내가 중간에 받는 게 하나도 없다고. 이건 내가 중간에 받는 게 많죠. 분기면 분기, 반기면 반기, 연간이면 연간. 이건 끝까지 3년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가면서 이표채, 무이표채를 결정할 것이다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자, 오늘 문제 풀어볼게요. 오늘 여기
이거 채권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공부를 좀 해볼게요. 70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뭐 다 따지면 되지 뭐. 대상을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 단락에 어디 있을까요? 대상을 기준에 따라 구분이에요. 대상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여기는 채권이 대상일 거 아니야? 첫 단락에 네 번째 줄 발행 주체에 따라 국채, 회사채, 지방채, 특수채. 2번 이거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이것도 가정이죠. 만약 1억짜리 3년 만기 10% 이자율을 가지는 이표채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라고 대놓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설명하는 건 첫 줄 채권은 이런 것이다. 마지막에 5번이요. 비교 대조는 어디 나올까요? 대놓고 설명하긴 하는데 두 번째 단락에 중간 아래쯤 보면 이는 정기예금 금리와 유사하다. 다만 정기예금은 이러이러한 차이가 있다. 비교대조 맞죠? 70번에 2번이고요. 71번이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뭐 뻔한 이야기야. 1번 채권의 종류는 지금 얘기했지. 주체에 따라서 뭐 국채, 회사채, 지방채 이런 거. 채권의 이자가 확정된 금융상품이다. 이것도 두 번째 줄에 있죠? 세 번째 줄 고정이자부 뭐 이런 거. 이자 확정 두 번째 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의 액면 금액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이 거래될 수 있다. A의 첫 줄에 있죠. 채권 가격은 액면 금액과 같거나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은 아닙니다. 왜요? 액면 금액은 언제 받아요? 써 있는 금액은 언제 받지? 만기에 받는 거예요. 정하는 기간에 맞춰 나누어 받는 건 이자. 근데 만약에 니네 그러면 4번을 이렇게 고치면 어떻게 되느냐? 어이구, 이러면 쓸 수가 없는데? 자, 만약에 4번을 이렇게 고친다고 칠게요. 4번 채권의 이자는 이렇게만 바꾸면 맞을까 틀릴까? 액면 금액을 그냥 이자는 이렇게 바꾸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판단해봐. 맞아요? 틀려요? 액면 금액은 이거를 이자는으로만 바꾼 거야. 다른 거 안 바꾸고. 그럼 맞을까 틀릴까? 왜 틀리죠? 아니지. 채권의 이자는 그럼 되긴 하거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맨 끝에 상환 때문에 틀려요. 상환은 뭐예요? 돌려받는 겁니다. 이자는 돌려받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이자는 이렇게 바꿀 거면 정하는 기간에 맞춰 나누어 받는다로 가야 돼요. 상환 받는 건 아니야. 돌려받는 게 상환이니까 고칠 건 확실하게 고치도록 합시다. 5번은 그대로 나와 있고요. 자, 72번을 볼게요. 이표채 3년 만기 액면 금액 만원, 액면 이자율 6% 분기 지급이고요. 원래는 만원짜리예요. 근데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8,000원이래요. 8,000원이래요. 그런데 수민이가 얼마를 샀죠? 이거를 80만 원 어치를 샀다는 이야기는 몇 개 샀다는 이야기지? 100개 샀다는 얘기죠? 너 왼쪽. 아이고. 아, 이거 버려. 8,000원을 80만 원을 감안을 하면 100개를 샀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채권을 80만 원어치 매수하여 10달 동안 보유하였다. 10개월 후에 회사채가 거래되는 가격은 9,000원이다. 이게 9,000원으로 늘었단 말이지.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거를 팔면 90만 원에 팔 거예요. 똑같이 100개니까. 그럼 얼마 이득 봐요? 일단 나는 10만 원 이득이야. 이때 팔면. 근데 10개월 동안 유지했잖아요. 분기가 몇 개 지나죠? 한 분기가 몇 개지? 몇 달이지? 석 달이죠? 그럼 이거는 몇 개 지나요? 적어도 3개의 분기가 지나요. 그럼 내가 이자를 몇 번 받아요? 3번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자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봐야지. 이게 얼마짜리였죠? 만원짜리인데 100만 원이야. 100만 원짜리인데 이자가 얼마라고요? 6%예요. 그럼 얼마죠 이게? 이게 6만 원이에요. 6만 원이라고 하는 건 언제예요? 1년에 6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분기로 치면 15,000원이니까 여기에 15,000원을 곱하면 수민이는 45,000원은 이미 받은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수민이가
10개월 후에 팔면 얼마 총 이득이 생겨요? 이거랑 이거 더한 14만 5천 원의 이득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80만 원 투자해가지고 14만 5천 원이야. 꽤 크죠? 10개월 만에. 자, 이제 볼게요. 회사채의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상황이겠다. 이거는 맞지. 왜 맞죠? 근거가 뭐지?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으면 사람들이 채권을 사요, 안 사요? 살까, 안 살까? 채권의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아. 채권을 사요, 안 사요? 살까요, 안 살까요? 채권에 써 있는 이자율이 은행 이자율보다 낮아. 어느 게 좋은 거예요? 채권이 좋은 거냐, 은행이 좋은 거냐? 은행이 좋은 거지. 그럼 채권 사요, 은행이 저금해요? 저금하겠지. 그럼 채권 사요, 안 사요? 안 사. 그럼 채권 가격 내려가요, 올라가요? 내려가요. 지금 원래 10,000원이었지? 지금 얼마죠? 8,000원. 내려가는 거 맞지? 1번 맞아요. 수민이는 이자 45,000원 지급받았겠다. 조금 전에 얘기한 거고요.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6%보다 낮아진다면 사람들은 저축해요, 채권 사요? 채권 사냐, 저축하냐? 채권 사겠지. 왜? 채권은 6%고 저금은 6%보다 낮으니까 어느 게 더 돈 벌어요? 채권이겠지. 맞죠? 그러니까 1만 원보다 높아지겠지. 수민이는 만기 시에는, 자, 만기에는 얼마 받아요? 내가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만기가 됐어. 얼마 받아요? 만기 때 받는 금액이 얼마예요? 뭘 계산할 거 있냐? 얼마 받죠? 만기 때. 뭘 고민해? 만기에 얼마 받아요? 이 채권 들고 가면. 액면 금액이 얼마냐? 액면 금액이 얼마예요? 몇 개 갖고 있죠? 그래, 그럼 가면 얼마 받아요? 얼마 받아요? 100만 원. 뭐 고민할 거 있어? 이게 뭐 어려워? 이자 15,000원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 이자 받아요, 안 받아요? 15,000원. 본문에 어디 나오죠? 어디 나오냐? 본문에 어디 나오지? 그대로 있을걸요? 어디에 나와요? 빨리 찾아. 그래, 밑에서 한 12어줄 올라가면 뭐라고 써있지? 액면 금액 1억 원과 마지막 이자 250만 원 지급받는다. 마지막 이자 받아야지. 100만 원에 15,000원 받는 거 맞죠? 이걸 틀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본문에 다 있는 거고요. 5번 9,000원에 매도한다면 10만 원의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겠다. 맞죠? 아까 얘기했던 거야. 자, 질문이요. 수민이는 이때 파는 게 맞아요? 만기까지 들고 있는 게 맞아요? 80만 원 투자했다고? 이때 팔면 10만 원이에요?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얼마죠? 얼마 이득 보지?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20만 원. 어느 게 이득이에요? 어느 게 이득이라고? 만기 아니면 지금 팔아? 만기요, 이득이요. 이때 팔아요. 어떤 거? 정확히 모르지. 왜 몰라요? 얼마나 남았는지를 몰라요. 오르는 게 아니라 기간이라고, 기간. 만약에 이게 지금 10개월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의 만기가 한 7개월 남았다. 이 상황이랑 한 달 남았다. 이 상황이랑 다를 수밖에 없다고. 근데 이 문제를 되게 복잡하게 낼 거면 아마 그런 얘기 할 거야. 그리고 10개월 지난 시점에서 만기는 몇 달 남았다. 그리고 지금은 또 액면 이자율이 그 시장 이자율이 얼마로 내려갔다 혹은 올라갔다. 이렇게 꼬아서 내면 되게 복잡해지는 거라고. 여기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고요. 답은 몇 번이요? 4번이요.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어쨌든 채권입니다. 기억은 이표채, 니은은 무이표채, 디귿은 영구채. 그러니까는 1번 기억, 니은은 만기가 정해져 있죠. 영구채는 정해지지 않다 그랬지. 2번 기억, 디귿은 액면 이자율이 제시되어 있다. 니은은 무이표채는 그런 거 없다 그랬지. 뭐가 있지? 할인율이 나중에 적용된다 그랬죠. 3번 니은의 할인율은 이자율과 비슷한 기능을 하기는 해요. 5번, 4번 봐요.
시중 이자율이 채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채권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4번이에요. 기억이나 니은이나 딕은 모두 다 채권이에요. 셋 다 채권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뭐라고 나오지? 그래서 달리라고 나온 건 틀린 거고 5번 똑같은 얘기죠. 셋 다 채권이기 때문에 첫 단락에 세 번째 줄이 있었지. 고정이자부 금융상품에 해당한다. 셋 다 채권이기 때문이에요. 자, 74번이요. 이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야. 봐요. 이치를 생각해. 이치를. 이쪽이 시장 이자율. 그 다음에 이쪽이 채권의 가격. 이게 제로. A에서 설명하는 채권 가격 이자율 만기간의 관계라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지금 A에서는 액면 이자율이 몇 프로라고 나왔죠? A에? 액면 이자율이 얼마래요? 거기 중간에 보면은 가에 있잖아. 가에 보면 얼마랬죠? 10%잖아. 10%이기 때문에 시장 이자율이 10%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지점이에요. 이게 액면 상황이야. 자, 이제 보세요. 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액면 이자율이에요. 잘 봐. 그대로 따라오세요.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여기라면 사람들은 채권 사요, 저축해요. 저축할 겁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채권의 인기가 낮아요. 근데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여기야. 여기라면 어떻게 되죠? 저축하면 2% 주고 채권 사면 10% 주니까 당연히 채권을 사겠지. 이 시점에서는 채권의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이제 보세요. 2단계야 이제. 자, 채권의 인기가 없어요. 채권의 인기가 없으면 5년 만기 채권이랑 10년 만기 채권이랑 어느 게 더 인기가 없죠? 왜 10년이 더 인기가 없지? 더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인기의 측면으로 보면 그나마 10년짜리가 높다고. 자, 요거를 잘 기억해요. 그 다음 채권의 인기가 높으면 어느 게 더 인기가 높죠? 5년이요? 10년이요? 10년입니다. 왜요? 오래 가지고 있으면 더 유리하니까. 이게 다야. 그래서 이쪽은요. 5년이 10년보다 더 가격이 높아야 돼요. 인기가 있는 거야. 이쪽은 5년보다 10년이 더 그래프가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충 합시다. 이게 만약에 5년 그래프라고 한다면 10년 그래프는 높아야지. 10년 그래프는 낮아야죠. 몇 번이에요? 그래서 1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나쁘지 않은 게 두 개를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시장의 이자율이 낮거나 높을 때 채권의 인기가 높으냐 낮으냐 판단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 채권의 인기가 낮다면 어느 게 더 형편없을 것이냐, 채권의 인기가 높다면 어느 게 더 높을 것이냐. 그래서 그거를 그래프상에서 그림만 그려주면 돼요. 봐봐. 이 지점에서 가격은 여기랑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높잖아. 봐봐요. 이 지점에서 얘가 더 낮잖아. 10년짜리가 낮잖아요. 그거를 잘 따지면 답은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이에요. 어렵지 않고요. 75번은 각자 풀어보세요. 이거는 뭐 어휘 문제니까. 시험 전에 여기까지 하고요. 니네 시험 끝나고 지문 2개 정도 풀어와야 할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요. 나머진 공부하시오.